네, 정부가 어제 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합참 전비태세 검열 실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도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 연수를 가기로 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인사를 박정훈 대령 측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네. 변호사입니다. 이 인사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좀 그 초점을 둬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거는 일사단장을 뭐 해병대 사령관을 보내니만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나마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음, 그런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사건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결국 음, 지금 그 박 단장과 그 해병대 사령관의 진실 게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갈 네, 가능성이 있어서 음, 거기에 이제 어떤 심증이 있는 거 아니냐. 해병대 사령관을 계속 유지시키는 음, 자체가 네.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 지금 그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인사권자가 지금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수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일정량 책임이 있는 건데, 음, 뭐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사조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힘을 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 즉, 다음에 이제 일사단장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음, 엇박자로 뭐 영전을 고려했었다라는 자체가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쉽게 이런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 더 아니겠습니까? 쉽게 풀면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데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렇겠죠. 결국은 신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세력에 의해서는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참 이 사건의 실망스러운 근데 전 부분인데요. 일단 좀 궁금한 게 해병대 1사단직보다 합참 네. 전비태세 검열 실장직이 더 요직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사를 검토했던 후임 일사단장으로 검토했던 자리가 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꼭 뭐 어디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그런 수는 없는데, 저도 바로 그 점 그러나 때문에 여쭤보는 어찌됐든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절대 좌천은 아니다. 만약에 음, 합참으로 갔더라면 예. 절대 좌천은 아니고 향후 이제 사령관 가는데 지장이 없는 자리다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정책 연수를 떠나면 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 한은 음. 수사 자체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재판에는. 예. 근데 이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설마 외국 연수를 보내게 하겠습니까? 그건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거고 음.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임성근 사단장 본인이 정책 연수를 지금 강하게 희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심중은? 저는 그런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진실인지 어떤지. 왜냐하면 예, 예.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합참 전비실장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의사표시할 수도 있었는데, 아, 굳이 합참 전비실장이라는 말이 아하.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속셈이 있는 셈법이 예. 있는 얘기지 그냥 있는 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닐 거다. 뭐 의미도 없지만 그게 이거냐 저거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음흠. 그런 모습에서 뭔가 여론을 의식한 그 자세들 아닌가 일종의 언론 그런 생각이 플레이라고 듭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인사가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강하게 미리 얘기를 해서 음, 그런 합참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합참 얘기가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무슨 고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네. 좀 그게 과연 진심일까 음, 진실일까 음.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총괄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기소가 네. 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의사를 밝혔는데 그로부터 3일 네. 만에 지금 인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신 예. 장관님 말씀은 음. 뭐 너무나 극히 원론적인. 그럼 언제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까지 될 수 있느냐. 네. 더군다나 이게 뭐 입건을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경찰이 입건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이 입건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아직도 먼 얘기죠.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인사조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군 검찰의 수사 기록 목록을 확인하시면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특이한 증거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인데요. 그때가 저희가 마지막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네. 근데 그 날짜로 약 100페이지 가량의 진술서가 제출이 돼요. 임성근 사단장의 네, 진술서.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서가. 응. 근데 이제 제가 추석을 지난 다음에 응. 아는 기자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네. 그 수사단장 박대령이 평소 그 일사단장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있었다. 뭐 대대장과 연대장 시절의 사건 관련해서 입건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그 시각이 이첩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특히나 그 수색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까지 했는데 네. 그 공문도 첨부시키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경북청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자료가 이제 경찰에 넘어갔으니 뭐 임성근 사단장은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 그 검찰단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의아했던 게 뭐냐면 무엇이 압수됐는지를 어떻게 검찰단이 아느냐. 경북청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렇다면 서로 간에 내통이 있는 거 아니냐. 나쁘게 말하면. 네. 경북청과 검찰단 사이에 그 부적절한 정보 교류가 있는 거 아니냐. 매우 그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 부분을 제가 그걸 좀 의심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혹시 그게 뭐 진술서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내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록만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진술서 10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검찰단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유포하고 다녔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본류도 아닙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확실하냐? 약간 의심스럽냐? 이건 이 사건의 본류도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건지. 어차피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인데. 일단 기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 자체가 특이한 겁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겠죠. 근데 100페이지 가량의 진술서가 나온 그 제출된 그 즈음에서 그런 그 검찰단 관계자의 비호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진술서 변호권이니까 진술서 제출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진술서 내용이 뭔가 흘러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진술서는 100페이지나 받아주고 정작 그 필요한 뭐 그 안보실 2차장의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혀 진술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안보실 관계자들은 2명이 서류를 냈는데요. 그 김모 대령하고 그 국방비서관하고 다 진술서로 끝이에요. 조사는 안 했고. 그분들 말은 100%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서만 받았다는 것은.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 조서 형태로 해서 좀 물어보고 체크를 했을 텐데 그냥 진술서만 받았어요. 그건 국방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전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만 진술조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술서로 가늠했어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다 믿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물증 확보 노력은 했는지는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것도 좀 실망스러운 게 예를 들면 그 국방 차관 같은 경우는 또 군사 보좌관 같은 경우는 특히 군사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내밀하게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과만 문자를 주고받았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시받은 사람한테도 문자를 주고받았을 네. 거고. 근데 구상구자간에 대한 문자 메시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차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핸드폰을 다 제출했다, 뭐 포렌식까지 했었다, 뭐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관련 자료가 없다 이렇게 공언했던 분인데 이 사건에는 그런 자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더요, 변호사님. 예, 공수처가 박정훈 네. 대령에게 최면 수사까지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공수처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심리 치료를 겸해서 워낙 제가 좀 제안을 드렸죠. 워낙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다. 네. 그런 이제 심리 치료를 좀 해보자 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최면 진술을 받았던 거죠. 심리치료 과정에서. 예, 그 공수처에서 했다는 건 좀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